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고 미국이 시급한 대화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한 양국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협력 카드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대화 촉진 효과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협상 실패 역사를 상기시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 정권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식량 지원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량 증가라면서 25년 전과 달리 식량 지원이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한 당국이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해 핵 능력에 비례해 높아진 북한의 요구를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we paid hundred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food aid a generation ago just to entic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talk to us about denuclearization. Now that they've detonated a hydrogen device, now that they say they have a growing nuclear arsenal, I think that they'd want an awful lot more food this time around, or an awful lot more resources than they settled for a generation ago. Maybe we can't meet their price. 전문가들은 또 한국에 약간의 주도권을 주는 미국 정부의 현재 대북 접근 방식으로는 과거와 같은 결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남북 인도적 협력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되며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미국과 철저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has long-term interests in trying to reduce tensions. So I think what's important is it's pretty clear that they've been consulting with the U.S. side, and I think that is, for me,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t.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 없이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돼야 한다면서 지원 필요성이 입증됐는지 원조가 실제 지원 대상을 향하는지 등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이것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진한다면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만드는 핵물질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이며 또 다른 핵물질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최근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는 협상용으로 대미 압박 의도가 크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지적했습니다. 또 핵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제조 중단을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3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등 협상 관련국에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관련국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관련 역량을 유지하며 실험용 경수로 완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과시하려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분열 물질 생산의 핵심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이고 플루토늄은 협상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w it appears to me that North Korea sends a signal to encourage the other parties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make some concessions. The operation of the reactor and subsequent reprocessing doesn't really change radically strategic balance.
because at the best this reactor can produce maybe some 7-8 kilograms of plutonium, which is sufficient to more than one, perhaps up to 2 nuclear weapons per year. For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is the uranium enrichment.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09년 건설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농축 활동을 높이고 실험용 경수로에 일부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말까지 약 540kg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과 영변 외 농축시설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산되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은 연간 약 150에서 160kg으로 통상 핵탄두 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IAEA가 포착한 원자로 재가동 징후 등은 모든 핵 프로그램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IAEA가 이달 총회에서 북한의 핵 활동을 규탄할 수 있지만 후속 조치는 안보리의 몫이며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안보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와 북한 간 협상이 시작된다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핵무기 제조 중단을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is very simple. Come back 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top production of plutonium, enriched uranium. Stop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of nuclear weapons. And then you agree how to do the freeze and what would be the milestones in dismantlement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하이노넨 연구원은 가장 이상적인 첫 단계는 핵 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동시에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에 합의하고 예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잇따라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북한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과 동맹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 소속 카를로스 히메네스 공화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소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주도하지 못할 때 북한 같은 적들은 이렇게 대담하고 무모하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 의원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를 철회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히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반드시 재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새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감축을 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이라면서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은 3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자신이 최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 조항이 법안의 최종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So it's not inconceivable that we might have an amendment on that, even if it wasn't in the base bill, but I'm not sure. 9월 1일 군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700여 건의 수정안 가운데 동유럽 등에 배치된 미군 규모 관련 수정안이 있으며 이 중에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우선순위를 담은 7,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는데
이 초안에는 2018년부터 매년 초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한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at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look at the human conditions there versus the human conditions in North Korea. All right. And that should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why we're trying to deter those 5 groups that I keep.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등 5개 그룹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이들 5개 그룹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주민을 속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대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과 보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생명 및 피해 신고센터는 이를 한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950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북한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등 7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보상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차동길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고센터장은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군에 의한 보복 학살과 처형, 한국 내 좌익 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앞으로 2차례 더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망초도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해 생명과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한국 정부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7일 발송해 1일 공개된 서한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칸 보고관은 특히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는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뉴스 보도와 정보 비판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필수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우려는 특히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의 핵심인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과도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언론중재법이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하고 개정안을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